다 됐으면 바로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빨간색 파란색은 꼭 필요해요. 네.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세 개는 꼭 필요합니다. 뭐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응? 자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이 5교시 이걸 듣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잘할 수 있지? 10반 잘할 수 있지? 나연쌤 반. 아 나연쌤이 자꾸 저 뒤에서 자꾸 들어요. 내 수업하는 거를. 내 수업 때마다 공강이세요. 그래갖고 맨날 되게 열창하시더라고요. 말해서 열강이 아니에요. 열창한 거. 자 어쨌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왜 어려워하냐면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기를 왜 어려워하냐면 이게 뭔지 이게 왜 왕한테 필요했는지를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자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요. 중앙 통치제도, 통치제도라는 건 통치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란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수근수근해? 너 봐.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히 미리미리 해야지. 다시 갈게요. 자 통치제도라는 건요. 나라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게 어려울 텐데 시스템이란 건 간단하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즉 통치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앙 통치제도죠. 중앙이란 거는 결국 나라의 중앙은 어디예요? 수도고 수도에 누가 있니? 왕. 즉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겠죠. 그 정책들을 펴는데 문제는 이쯤 되면 고려쯤 되면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왕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통치를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넣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통치제도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중앙통치제도는 뭘 하는 거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야.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왕은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맡은 일만 해도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알쏭달쏭할 거거든요. 그럼 예시를 들으면 조금 쉽습니다. 자, 이런 국가가 통치되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몸하고 좀 되게 비슷해요. 통치되는 과정이, 즉 자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몸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통치 정책도요. 어쨌든 결국 이거 쓰지 마세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정책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도 몸을 움직이면서도 이런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오늘은 지금 5교시 다음이니까 이걸로 해봅시다. 지금 어때요? 배 고파요? 배 불러요? 부르죠. 자, 그럼 배가 꼭 불러. 배가 부르면 수업을 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졸리죠. 자, 여기서 졸리다가 문제라고 생각해보자. 나 지금 졸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통 어떻게 해결해요? 잔다로 해결하니? 자, 근데 수업 시간에 자면 돼야 안 돼? 그건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지금 졸려 미치겠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보리가 얘기했던 대로 잔다라는 선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조는 건 괜찮아요. 조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제일 싫어요? 대놓고 자면 싫어하죠. 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낸다고 칩시다. 나 지금 졸린데 이번 수업은 그냥 내가 몰라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긴 자대 몰래 자본다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지금 자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여기서. 국가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고려해주세요. 즉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 이름이 뭐냐면 중서문화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써보고 할게요. 중서문화성. 자, 어떻게 뇌의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따 보고요. 자, 그러면 이 중서문화성에서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봅시다. 간단해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겠니 적겠니? 많아요. 더럽게 많을 거 아니야.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정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걸 다 그냥 모든 일을 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정치적인 일 모두 다. 이걸 대부분 여기서 맡아서 합니다. 어떻게 할지. 총괄을 한다고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 사회 때 뭐 상권 분립이 없으니까 행정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몸으로 치면 뭐? 뇌가 되는 거죠. 국정을 총괄한다. 즉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혼자서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 소속된 여러 관리들이 서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해주거나 정책 제안을 하거나 혹은 왕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알려주는 거죠. 뭘 하면 좋겠다고. 딱 뇌의 역할이죠. 걱정을 중단한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졸려요. 몰래 잠을 자고 싶어요. 자, 그럼 몰래 잠을 자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니? 턱을 베요. 또는 의욕을 이렇게 하네. 다양한 행동을 해야 되죠. 다양한 행동을 그거에 맞게 해야 돼. 그잖아. 자, 근데 이 명령을 내리는 게 뇌는 명령을 내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그냥. 그 명령은 어딜 통해서 전달이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중추신경계 배웠잖아요. 그쵸? 그 중추신경계를 따라서 몸으로 전달되는 거지. 야, 졸리니까 자야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걸리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전달하는 곳이 있잖아요. 즉 우리 몸으로 치면 뭐야? 척추 역할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는 역할이에요. 뭐 입이라고 하면 세 개예요. 세 개 쓸 건데 내가 알아서 해줄게. 자, 요런 역할. 즉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각 부서로 전달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뭐라고 하냐면 중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자는 아닌데 중추신경계에서 중추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중추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뭐 이거 이렇게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논의를 했으면 여기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왕한테 보고를 하겠대. 그렇죠? 그럼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 칩시다. 그걸 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가오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명령은 다른 애들이 대신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마치 척추처럼요. 중추신경계처럼. 즉 제일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왕의 명령을요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일단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왕의 명령을 나가고 들어오게 한다라고 해서 왕명출납이라고 합니다. 왕명출납. 즉 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 먼저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왜 밑에다 먼저 썼냐면 사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여기서 또 하기 때문이에요. 또 예를 몸으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 사실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도 꽤 있어요. 특히 척수반사 같은 경우 그렇죠. 어떤 거 배웠어요 우리?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긴급하게 일어나야 되고 굳이 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국가에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가 되냐면 군대와 관련된 것들이 그래요. 군사와 관련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일 우리가 북한을 칠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습 공격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한다 칩시다. 9시 뉴스입니다. 내일 공격하기라도 했답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을 대부분은 여기서 결정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비밀들도 있어요. 특히 군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만 다룹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크게 한다. 대부분은 요건데 중요한 것도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딱 척추의 느낌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잔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어떻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턱을 괴기해서 난리를 치죠. 눈이 안 감기려고 하는데 감으려고 하고 그죠. 그게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각자의 몸 신체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 과학시간 아니니까. 자, 이렇게 중추원을 통해서 전달된 여러 가지 왕의 명령들은
어디를 거쳐서? 중서문화선과 여기를 거쳐서 왕이 결정하는 왕의 명령들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정책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돼야겠죠. 그 실행을 하는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상서성이라고 합니다. 상서성. 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움직이는 곳인 거죠. 즉 내가 몸으로 표현했지만 국가의 정책이 결정됐으면 여기는 결정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정된 거를 왕의 명령으로 내려보내면 그 실행된 정책을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하는 곳이다. 그럼 실제로 하는 일이 많은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실무라고 하겠죠. 실제로 뭔가 해야 되는 잡다한 일들이지 여기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행정 실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책을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뭐야? 실무라고 실제 하는 일, 임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내가 쓴 거야 교과서에. 자 그럼 이렇게 결정된 일이요. 종류가 많겠니 적겠니? 엄청나게 많겠죠. 국가에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결정된 정책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들을 전문화를 시켜요. 각각의 부서마다. 그게 몇 개일까요? 6개겠죠. 그래서 6부라고 합니다. 이 상서성 밑에는 그래서 6개 부서가 쭉 나와 있어요. 나뉘어 있는 거죠. 하는 일에 따라서.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있는지는 이따가 쭉 쓸 거고요. 일단 각각의 부서 이름만 쓰겠습니다. 이 부가 있고요. 이 부. 다 지금 내 뒤에 부가 붙는데 그냥 생략한 거야. 병부가 있고요. 호부가 있고요. 형부. 그냥 써. 이따가 알려줄 거야. 예부. 그리고 너네들이 싫어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싫죠? 자, 일단 큰 틀은 이렇게 돼요. 이제 시작이야, 얘들아. 너무 지금 방금 악당같이 웃었지, 그렇지? 너무 악당같이 웃었지?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은 알아봤으니까 구체적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자, 먼저 중서문화성이에요. 중서문화성에서 모든 잡다한 일을 일단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논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또 세부적인 일이 2가지가 있어요. 크게 또 나누면. 이것도 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전투협에서 보통 중요한 일을 담당하죠. 결정을 다 하잖아요. 그 전투 역할을 하는 애들은 사실 여기 중서문화성에 소속된 여러 관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관직을 가진 몇 명만 해요. 즉 왕하고 직접 얘기하면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는 건 몇 명밖에 안 한다고. 당연히 높은 관직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 실제로 제안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부터 노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으로 쓰면 돼요. 제신이라고 합니다. 제신. 뭐라고 할게요? 제신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내 이름 제자예요. 재상 제자거든요. 재상이 뭐예요? 뭔가 느낌이 안 오죠? 재상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다. 재상신하다. 자, 얘네들은 뭘 하는 애들이냐면 간단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즉 국정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애들이야. 또는 간단한 일, 즉 왕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결정을 지들이 알아서 하기도 해요. 대부분은 왕한테 보고를 하지만 정말 뇌의 가장 중요한 파트 같죠,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얘들 말고 재신 말고 나머지 낮은 품계의 애들은 뭐 하냐면 화살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름부터 쓸게요. 빨간색으로 쓰시면 됩니다. 낭사라고 합니다. 낭사. 벌써 불안하다.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민치형 아니야? 잠깐만. 부족하다고요? 아니 내가 부족할 것 같아. 내가 7판이 부족할 것 같아. 너네는 괜찮을 거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자, 얘네들은 뭐 하냐면요. 자, 방금 아까 봤었어요.
뇌에서 졸리다, 그러니까 자야겠다, 몰래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저 선생님이 자도 되는 선생님인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시간에 자도 괜찮은가 아니면 꼭 자지 말고 들어야 되는가. 근데 이걸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알아야겠죠. 정보를 파악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언론기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얘네들한테 적절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논의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는 것 같으면 그거 아닌데요? 라고 비판하기도 하고요. 딱 기자 같죠. 그렇죠? 기자 같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추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더 중요한 높은 관원이 맡은 일이 뭘 것 같아요? 요거겠죠, 당연히. 이건 정말 소수의 사람만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만 요걸 취급하거든요. 즉 요거와 관련된 건 얘네들만 왕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했냐면 파란색을 쓰세요. 추밀이라고 합니다. 추밀. 중추원에 비밀 다루는 애들이다 이거예요. 추밀. 말하면서 외우는 거야? 그래, 미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나 분명히 이걸로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장담할 수 있는데 그 정답률 한 30%안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쉽게 내도 다 틀려요. 그냥 다 외우면 근데 이거 지금 외워두면 고등학교 때 쭉 써볼 수 있습니다. 다 외우면 자, 얘네들. 그럼 나머지 애들, 요게 좀 더 낮은 관원 애들이 하는 거겠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면 이거 꼭 그냥 검은색으로 쓰세요. 승선이라고 합니다. 승선.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미 여기다 썼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너네들이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무슨 역할이냐면 비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왕을 호위하는 역할도 여기서 했어요. 비서들이 한 거죠. 왕을 호위하는 역할, 진짜 지키는 역할. 그럼 얘는 굳이 지금으로 치면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이걸 니네들이 모르니까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알아요? NCS라고 있는 거 알아요? 모르면 안 써도 돼요. 정말 몇 명만 모여가지고 북한이랑 어떻게 할지 회의하는 곳이에요. 굳이 따지면 뭐 국방위원회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안 해도 돼. 머리에만 잡는 거 여기 쓸 게 없어서 따로.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일단 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주는 게 여기다.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중청에서 마지막으로 봐요.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왕이 그래 이제 야 이렇게 하자라고 정책을 정하면 여기서 그걸 글로 써가지고 어디다 전달해 주는 거야? 상사성으로 전달해 주고요.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하도록 전달해 주는 책인 거죠. 자, 그럼 각각의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아야겠죠.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요거 괄호치는 건 안 외워도 돼. 근데 어차피 내년에 외울 거야. 그러니까 상식상 알아둘게요. 자, 일단 2부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이 자가 무슨 리자면 이거 쓰지 마. 관리할 때 리자예요. 근데 리부 하면 너무 북한 같으니까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야? 2부라고 하는 거죠. 관리와 관련된 일인 거네. 관리와 관련된 국가의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미 배웠어. 광종 때 만든 거. 관리를 뽑는 거 국가의 일이죠. 뭐예요? 관리를 임명한다던가 혹은 관리를 뽑아놨는데 얘가 일을 잘해. 그럼 어떻게? 승진시켜줘. 혹은 잘라. 이런 걸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인사라고 합니다. 인사. 사람들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일이라고요. 여기가 인사 팁 할 때 그 인사야. 그래서 얘가 왜 제일 위냐면 이 6개 부서 중에서도 제일 파워가 세요. 잘라버리면 끝이니까. 그렇지. 여기서 얘 안 되겠는데요 하면 잘리는 거니까. 혹은 누구 임명해야겠는데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팁인데 너네가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공무원이면 상관없어요. 공무원이면 상관없는데 취직을 했는데 기업에 들어갔잖아? 그럼 어디랑 친해지면 되면 여기 인사팀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됩니다. 여기 회식한다? 가면 돼요. 가서 선생님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두 번째로 왔으니까 여기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겠죠. 병부인데 이거 우리 사실 신라 때도 했었어요. 병부 뭐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겠니?
군대. 병사들 그러니까 뭐겠어요? 굳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겠니? 군대. 국방부겠죠, 그렇죠? 군대, 국방부, 군사를 담당하는 곳이겠구나.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군사는. 아, 둘이 다르죠. 여기는 군사 관련된 일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군대를 어디로 보내야겠다는 명령을 내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로 하는 거죠. 실제 군대를 이동시키는 걸 얘네들이 하는 거지. 알겠죠? 제가 여기는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실제로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예요. 호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부. 뭔가 발음이 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예요. 또 여기서 뭐 하냐면 세금을 거둬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국가 운영하는데 돈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겠죠. 빨리 갈게요. 여기부터는 형부는 뭐냐면 언니 남편 아니고 형벌할 때 형자예요. 즉 법을 집행하는 것, 즉 사법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에 중요한 대역죄인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 여기서 조사하고 벌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법을 만들기 위한 것도 여기서 하곤 합니다. 근데 위에서는 안 관여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고 실제로 법을 만들려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법과 관련된 일을 다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옛날에. 다음 예부는요. 이게 하는 일이 여기가 워낙 많아서 하나로 딱 집을 수 없는데 특별한 건 뭐가 있냐면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예의를 차리는 일을 보통 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보통? 접대. 접대. 그러니까 뭐야? 외교인 거죠. 외교부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하거든. 그래서 사실 뭐 교육부도 들어가도 되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공부. 니네들이 시작한 공부가 아니고요. 공사할 때 공짜예요. 그럼 뭐 하는 것이겠니? 건물 짓고. 그렇지. 국가에 필요한 건물들 지을 때 여기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성을 쌓는다던가 혹은 궁궐을 쌓는다던가 이런 거 할 때는 공사 사이즈가 클 거 아니야. 뭐 그냥 그래서 건설부, 국토건설부 뭐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로에 있는 거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요. 다만 셀법 같은 써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중요한 게 남았어요. 여기부터 더 중요하거든요. 잠깐만, 내가 왜 외웠냐면 여기 보민이 가면 지금 보민이가 표정이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수업할 때 되게 표정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요쯤 됐을 때 이미 이래요. 근데 끝난 거 같잖아. 딱 끝난 거 같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미치겠다. 힘들지? 보민아? 파이팅. 자, 색깔 놀이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지금까지 쓴 요 기관들이 다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예요. 즉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항상 국가에서 일을 도맡아하는 부서들이라고요. 자, 근데 이런 부서들은요 일을 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요. 왜? 제가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뭐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좀 논의해봐 하고 명령 내리죠. 명령 내리 창고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애들한테 식량을 뿌립시다 하고 결정하면 안 돼 임마 말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야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명령 내려봐 하면 여기서 글을 막 쓰겠지. 그런 다음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으로 판단한 다음에 어디로 내리는 거예요? 여기로 내리는 거죠. 빨라요,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근데 국가 애들은 항상 이렇게 처리될 수는 없어요.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그냥 이 과정을 생략하고 빨리 회의한 다음에 빨리 끝내야 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지. 북한이 쳐들어왔어.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야 몇 명 쳐들어왔대. 그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즉 국가에는 항상 똑같이 하는 일들도 많지만 어떨 때는 빨리빨리 권한을 가진 애들끼리 회의 빨리 해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많은 애들이 다 일에 참여하기보단 그냥 권한 있는 높은 관직을 가진 애들이 따로 회의해서 결정해서 끝내는 게 나아. 이렇게 국가에 가끔씩 필요한 일들 혹은 긴박한 일들이 있을 경우 높은 관직을 가진 애들, 즉 중서문화성의 재신들이나 혹은 중추원의 이런 애들이 그냥 따로 모여가지고 야 빨리 회의하자. 그런 다음에 보고해서 결정하는 이런 회의가 따로 있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신과 추밀이 모이는 회의라고 해서 재추회의라고 합니다. 재추회의요.
그 옆에 또 써야 돼요. 아주 조금. 이 정도 써야 돼. 어떻게든 잘 써봐. 화이팅. 혹시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할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 자, 제추웨이는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벤트가 생겼을 때만 열렸다가 없어지는 거야. 즉, 임시기구예요. 기본적으로 임시기구야.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지만 요거의 종류가 또 2개가 있거든요. 너무 재밌죠? 고민이가 이제는 표정을 안 지어요. 자, 왜냐하면 국가에 급박한 일이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일이 일단 대표적이라고? 전쟁 같은 경우. 즉, 전쟁과 같이 이런 급박한 일이 생겼을 경우 다 같이 모여요. 모든 일을 도맡아요. 뭐를요? 병사와 관련된 일이나 혹은 병사들이 타는 말과 같은 일들을 한꺼번에 일을 하는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그래서 도병마사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간단해요. 뭐 국방과 관련된 혹은 군사와 관련된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 긴급한 문제가 생길 경우 이걸 결정하고 논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죠. 다 쓸 필요 없고 요약해서 써도 돼요. 긴급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회의한다. 빨리 가겠다. 10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기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 역사 배워보면 이제 알겠지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계속 누군가가 쳐들어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쳐들어와요. 자, 그럼 그때마다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만들었다 없어지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려 후기쯤 돼서는요. 특히 몽골 쳐들어오고 나서는 아예 그냥 계속 만들어놔요. 그냥 항상 설치해 놓는다고요. 상설기구로 바뀌었다. 나중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고민아 영혼 다시 돌아와. 눈에 생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2번째, 이거 말고 긴급한 일이 있나? 자, 2번째 예시예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왕이 죽었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근데 왕이 죽고 나서 꼭 해야 될 행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사요? 제사를 벌써 지내면 안 되지. 장례식부터 해야죠. 자,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왕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신하가 와가지고 저 내후년에는 장례식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죽는 거야 그냥 얘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런 행사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형식으로 할지 혹은 어떤 목차로, 즉 순서로 할지를 정하는 도감이라고 해서, 기구라고 해서 식목도감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에 어떤 행사가 생겼거나 그랬을 경우 그거와 관련된 격식이나 혹은 목차 등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차를 논의한다. 이런 곳이다. 이런 거 하는 데는 굳이 다 모일 필요 없으니까 권한이 있는 애들끼리만 모여서 어떻게 하자라고 그때 했던 거죠. 자, 얘네들만 왜 그런 파란색으로 했냐면 임시기구여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여러 부서들, 지금 이성육부제의 이 기본 틀 있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대부분 어디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대부분은 당나라 제도거든요. 그 조금만 바꾼 거야. 근데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중국에도 없었고 주변 어느 나라에도 없었어요. 오직 고려에서만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죠. 독자적인 기구다. 딴 데서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만 있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좀만 화이팅.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이제 2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겠니, 적었겠니? 겁나 많았겠죠. 각자 일을 제대로 하면 문제 없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각자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왕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이 안에 들어가는 부서들 말고도 따로 얘네들을 감시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놔야 돼요. 즉 관리들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찰하는 것이죠. 그 감찰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쓰자. 어사대라고 씁니다. 얘는 따로 해요. 236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따로 쓴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리들의 암행어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여러 관리들이 일을 잘 하는지 부정부패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감시를 하는 거죠. 누구처럼? 경찰처럼. 그래서 감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어사대라고 합니다. 얘들은 그래서 왕 직속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이거는 관리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감시가 필요한데 어떤 감시가 필요하냐면 바로 세금이죠. 자, 돈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매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데 나가는 돈은 얼마였는지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서 비는 게 없으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가? 문제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국가에서 쓰는 돈을 어떻게 들어오고 나간지 확인하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라고 하거든요. 뭐 알려줘. 회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즉 돈을 감시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했냐면 검은색으로 쓰면 됩니다. 3사라고 했습니다. 3사. 역시나 얘네들도 여기에 소속돼 있으면 얘네들 상관들이 돈 어떻게 쓰는지 감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오케이. 3사. 석삼자야. 세 개의 사가 있다. 자, 다 끝난 거 같죠, 그쵸? 여기 뭔가 이상하게 비어 있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대놓고 막 하네. 대놓고 막 앞담을 까시네. 자,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얘네들이 관리 감찰하는 거 좋긴 한데 문제는 국가의 모든 일이 여기에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여기랑 왕이랑 해서 결정이 된다면 지들끼리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자기의 권한을 활용해서 국가의 모든 일에 있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즉 감찰의 역할, 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애들이 누군가고 봤더니 지금 딱 빨간색 역할이 가능하죠, 그렇죠? 얘네들하고 방금 아까 봤던 어사대 같은 경우는 국가의 모든 일이 정말 잘 처리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다가 그렇게 확인하다가 만약에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정책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이. 크게 외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극에서 이렇게 하죠.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도착해 주십시오! 전화! 이렇게 하는 게 얘네들인 거죠. 크게 외치는 거지. 그래서 대간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쯤 해야 돼요. 왜냐면 니네가 이쯤 졸리거든. 자, 얘네들 그러면 뭘 하는 거냐? 즉 견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견제하거나 혹은 비판을 가하는 겁니다. 어떤 애들을요? 방금 봤었던 요런 높은 관직을 가진 애들을 견제하거나 혹은 누구까지도 하냐면 왕도 견제해요. 왕도요. 왕이 마음대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경우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게 됐다고요. 그럼 안 죽어요? 그 문제가 그거지. 방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들 전체적으로 관리 등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높아요? 얘네 딱 봐. 낮은 애들이야, 높은 애들. 얘네도 낮거든요. 즉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견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만 아무리 관리의 등급이 낮아도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고등학교 가서 외우세요. 이해만 하시고. 첫 번째로 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의 정책을 말로만 전달하지 않잖아요. 문서로 정리해서 문서를 땅땅 해가지고 포고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에 뭘 안 찍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뭘 안 찍으면? 도장 안 찍으면. 도장 찍는 권한을 얘네한테 줬어요.
자, 그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찍어. 도장 안 찍는 거죠. 큰 권한이죠. 두 번째예요. 근데도 사실 뭐 도장 얘네들이 안 찍고 왕이 직접 찍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찍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가서 싸우는 거지. 안 돼요,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쟁이라고 합니다. 간쟁. 말하면서 싸운다고요. 간자가 말하다거든요. 자, 근데 안 된다고 자꾸 우겼는데도 왕하고 이렇게 높은 관직들이 그냥 어거지로 하려고 해. 도장도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지막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문서를 봉투에 넣어. 그 문서, 하면 안 되는 문서를 봉투에 넣어요. 그 다음에 태우면 안 되고 풀로 붙여가지고 절대 못 열게 해요. 더 이상 정책 제한 못하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아예 이 일을 원천 봉쇄한다고 해서 봉박이라고 합니다. 자, 막아가지고 반박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게 또라이 같죠 살짝.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애들 좀 또라이 같아요. 요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다. 그거 찢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요게 진행이 되려면 얘들의 권한을 존중하는 왕이어야겠죠. 그러면 나라가 잘 돌아갈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런 것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